500만 원에 대해서는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지 아니한 가압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답니다. 피고 의뢰 주장의 타당성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라. 이것도 기출 논점이고 뭐 수도 없이 하는 거죠. 네, 타당하지 않고요. 네,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네, 그 채무자가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, 법원 또한 가압류가 그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뭐 일부 인용을 한다든지 청구를 기각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, 전부에 대해서 그냥 인용해 주면 됩니다. 왜냐면은 채무자는 그 채무 명의를 취득할 필요도 있고, 그다음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도 있죠. 네. 가압류권자가 가압류를 한 건 별개고, 이 채무자인 이 사람은 자기 본 채권에 대해서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잖아요.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원 채권 전부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 소를 제기해가지고 시효 중단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고,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못 한다거나, 또는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가압류를 이유로 그 채무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든지 일부 인용만 한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. 전부 인용해줘야 돼요. 그렇게 하고, 이미 지금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 가압류된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권자가 본압류로 이전을 해가지고 이 가압류 범위 내에서 그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그 가압류 채권자가 행사를 하게 되면은, 그 범위 내에서는 이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자가 이제 이렇게 소를 했으면은, 지금 이제 법원은 인용을 해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청구를 이제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. 현실적으로 돈을 수수하려고. 그때 이제 이 제3채무자는 그 집행을 이제 저지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에, 그래서 채무자는 가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할 수 있다. 아무 지장 없다. 그 판례 적어주라는 거죠. 근데 5점이니까 뭐 진짜 결론하고 판례 간단히 적어야겠네요. 근데 이제 법무사 법원 행시는 이렇게 그 결론만 간단히 의 주장 타당하다. 갑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. 의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. 채무자인 갑은 이렇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. 이렇게 결론만 간단히 내지 말고, 왜 그런지 채무 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, 소멸시효 중단시킬 필요가 있고, 제3채무자는 집행 단계에서 저지시키면 그만이다. 그거를 다 논거를 다 써줘야 되겠죠. 네, 기출 판례고 중요한 판례고, 네, 그런 거 나온 것 같습니다. 자, 을과 병은 주채무자, 보증채무자 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금의 주된 채권과 보증채권은 그 변제기인 2018년 3월 20일부터 3년이 경과했으니까 시효 소멸하였고, 이거 맞죠? 아까 2021년 4월 1일 날 소 제기했죠. 그러니까 2021년 3월 20일 전에 소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4월 1일이면 한 열흘 지났죠. 시효 소멸했다. 이건 맞아요. 근데 병은 의뢰 채무가 따라 연대 보증 채무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한다. 이것도 맞죠.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 채무는 소멸하죠. 민법 433조 440조 그 보증채무 파트에 나오는 거죠. 연대채무 보증채무 파트. 자, 이제 갑이 이렇게 주장을 했답니다. 갑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대요. 자, 갑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. 을, 병 구분해서 5점씩 하면 되겠죠. 갑의 이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. 을, 병 구분해서 5점씩 하면 되겠죠. 같은 구조네요. 자, 1번, 2번 하나씩 따져볼게요. 자, 3년의 시효 기간이 적용되더라도 그 기간 만료 전인 2020년에 변제기가 2018년 3월 20일이니까 2020년이면 아직 이때는 안 지났죠. 병에 대한 위 연대 보증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병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침으로써 을, 병 모두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. 자, 이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요? 네, 병에 대해서는 타당한데 을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죠. 잠깐만요, 이거. 민법 444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. 주채무자에 대해서 만약에 시효를 중단시키면 보증인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. 근데 그 반대는 아니죠. 여기서는 지금 보증채무자 병에 대해서 지금 그 병 아파트에 관해서 가압류 집행을 했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는 채권을 행사한 거니까 이 가압류 집행, 가압류, 소멸시효 중단 사유죠.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게 맞아요. 병한테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을한테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보증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주채무자에게 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.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한 효력이 있다. 민법 440조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그 반대는 그 규정도 없을 뿐더러 인정되지 않습니다.
그 다음에 2번 주채무자인 을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1년 5월 중순경 갑에게 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미안하지만 자금 상황이 좋아지는 연말까지 반드시 변제할 터이니 채무 승인이죠. 이 사건 소를 취하여 달라. 이거는 지금 채무 승인을 한 거고, 지금 아까 2021년 3월 3월 20일 날 소멸시효 완성돼요. 근데 그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이렇게 채무 승인을 하는 거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. 판례 있죠. 그 판례 소출하는 거고, 그러면 지금 을은 주채무자니까 시효 포기로 인해서 을의 채무는 다시 살아나죠. 본인이 갚겠다고 했으니까요. 시효 포기할 수 있죠.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을의 채무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나는데, 근데 이제 병이 문제가 되죠. 병이 지금 병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금 중단을 시켰는데 을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죠. 그러면은 이 2021년 3월 20일이 지나면서 을의 채권은 소멸돼요. 근데 민법 433조에 따르면은 그 전에 일단 을의 그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됨으로써, 왜냐면 을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, 그러면은 그 시효 완성되는 시점이 지나면서 을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죠. 그러면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인의 채무는 당연히 소멸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민법 433조 2항에 보면은 주채무자의 항변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보증채무는 그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채무는 자기에 대한 시효 중단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의 소멸에 따라 시효 완성에 대한 소멸로 보증채무도 당연히 소멸하고요. 그 이후에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그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433조 2항에 따르면은 주채무자의 항변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서 이 보증인 병은 주채무자가 시효를 포기했지만 그건 나한테 효력이 없다. 그래서 병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. 병의 이제 보증채무는 이미 소멸했고 을이 시효 이익을 포기해서 을의 주채무는 되살아났지만 병의 주채무까지 되살아나는 건 아니다. 이렇게 해서 을과 병이 지금 결론이 다 다르죠. 이거는 이제 지금 법리와 민법 조문 433조, 440조 조문들을 각각 필요한 데 써줘야 되고 판례 논리 다 써줘야 되고요. 이거 변호사 기출이에요. 변호사 기출이기도 하고 아마 법무사에서도 이미 다 나왔지 않았나? 이거 엄청 중요한 주제고, 네, 기출 주제를 다시 낸 거예요. 이게 상당히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답안지에다가 그 순서대로 법리와 그 판례를 딱딱딱딱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연습도 필요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법리도 그렇고 이걸 상식적으로 지금 보증채무자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채무자의 시효가 중단되면 이제 주채무자의 시효가 중단이 되면 보증채무자의 시효도 중단되도록 한 거는 이제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, 근데 이제 그 주채무의 시효가 지나가지고 주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이 되면 그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멸의 효력이 보증채무자에 대해서 미치도록, 아니 주채무는 이제 안 갚아도 되는데 보증채무는 갚으라고 하면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. 주채무를 저기 대신해서 이거를 보증서 준 사람인데 주채무는 안 갚아도 되는데 보증채무자한테 더 불리하게 하는 거는 뭔가 좀 어폐가 있죠. 안 그래도 불쌍한 보증인인데.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주채무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도록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이게 시효 포기를 하면 주채무자가 시효 포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갚는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, 지가 빌린 돈 지가 갚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, 근데 이게 시효가 이미 완성돼서 소멸하는 건데 주채무자가 이렇게 해서 시효 포기를 했다고 해서 주채무가 살아남과 동시에 보증채무도 살아나도록 하면 보증채무자는 너무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그 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그 보증채무자한테 미치지 않도록, 보증채무자는 주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했더라도 그건 나한테 미치지 않는다. 내 보증채무는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채권자한테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. 그래서 이 법리는 잘 알고 기출이기도 하고 잘 연습을 해야 되는 파트죠.